이모, 제발 병원 가봐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저한텐 엄마나 다름없는 이모가 웰니스 모임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야위어가고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모임에서 만났다는 서진아 선생님은 정말 밝고 좋은 분이었어요. 이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저도 더 잘해드리게 되네요. 처음 만난 날 선생님이 타준 차에서 금속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냄새가 좀 특이하네요. 이모님 건강에 좋은 허브들로만 우려내서 그래요. 우아하게 웃는 모습에서 석연치 않은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자주 만나던 이모는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모를 구하기 위해선 우아한 미소를 짓던 선생님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혜원이라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죠. 매일 조용한 책들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작은 변화도 쉽게 놓치지 않는 편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건 친부모가 아니라 이모 장미란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이모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거든요. 동네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시면서 말이죠. 저에게 이모는 그냥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모가 요즘 들어 많이 달라지셨어요. 몇 달 전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부터였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불안이 커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샘 웰니스라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혜원아, 진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야. 나 같은 늙은이 말도 잘 들어주시고 이모는 서진아라는 분을 만난 후 확실히 밝아지셨어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분 이야기를 하시곤 했거든요. 웰니스 모임에서 자연치유법도 배우고 해독차도 마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진아를 만났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서진아가 해독차를 들고 오셨거든요. 이모님께 특별히 우린 차예요. 몸속 독소를 빼내는데 정말 좋답니다. 서진아는 정말 세련된 분이었어요. 말씨도 부드럽고 손짓 하나하나가 우아했죠. 나이는 4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관리를 잘 받으신 듯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진아가 컵에 차를 따라주는데 저만 묘한 냄새를 맡았거든요. 금속 같으면서도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후각이 워낙 예민한 편이라 그런가 싶었어요. 냄새가 좀 특이하네요. 제가 말하자 서진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브 종류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처음엔 다들 낯설어 하시지만 금세 익숙해지세요.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계셨어요. 저도 한 모금 마셔봤는데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좋아하시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었죠. 그날 우연히 콩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모가 키우시는 고양이 이름이 콩이거든요. 혜원이가 콩이를 워낙 좋아해서 보고 싶어 할 텐데. 서진아의 말에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그럼 펫캠 앱을 깔아드릴까요? 제 폰에서도 콩이를 볼 수 있게요. 이모는 좋아하셨고 서진아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모 폰과 제 폰에 펫캠 앱을 연결해 뒀습니다. 콩이를 보려는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냄새였거든요. 하지만 이모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제가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의심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지 말이에요. 서진아는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이모를 위해 이런저런 걸 다 챙겨주셨거든요.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약차까지, 심지어 전화통화 시간까지도 신경 써주셨어요.
이모님은 지금 절식 주간이에요. 몸을 정화하는 중이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해요. 제가 이모 좋아하시는 장국을 끓여서 가져갔는데 서진아가 정중히 치워버렸어요. 이모도 진아가 하는 말이 맞아라며 서진아 편을 드셨고요. 처음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모와 연락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서진아가 먼저 받았어요. 이모님께서 지금 명상 시간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피로하셔서 일찍 주무셔요. 내일 다시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번번이 막혔죠. 이모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모 집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그동안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 진아가 보안상 바꿔주었어. 요즘 빈집털이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모의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도 가족인데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런 와중에 경비반장 조문섭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혜원 씨, 요즘 이모님 댁에 손님이 자주 오시네요. 새벽에도 큰 가방 들고 오가던데. 새벽에요? 응, 젊은 여자분이 2, 3일에 한 번씩은 오시더라고. 뭔가 무거운 걸 들고 말이야. 조문섭 씨는 워낙 관찰력이 좋고 수다스러운 분이에요. 동네 일은 다 꿰고 계시죠. 그런 분이 하는 말이라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이모의 태도 변화였어요. 어느 날 이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진아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혜원아, 왜 이렇게 자주 와? 진아한테 미안하잖아. 이모가 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모, 저는 그냥 안부 인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유난스러워. 어른이 잘 지낸다는데 뭘 그리 걱정해? 이모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던 이모가 갑자기 남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서진아는 옆에서 미안한 듯 웃고만 있었죠. 그리고 말이야, 내 반지 못 봤니? 금반지 하나가 없어졌어. 반지요? 아, 살이 빠져서 헐거워졌나 봐. 어디서 빠뜨린 것 같아. 뭐 대수로운 건 아니야. 이모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그 반지는 돌아가신 이모부가 선물해 주신 거였어요. 평생 끼고 계시던 건데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모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갑게 변했죠. 서진아는 분명 좋은 분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모의 변화가 더욱 심해졌어요.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셨고 예전처럼 활기차시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시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드셨죠. 걱정이 된 저는 이모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종합검진을 받아보자고 했거든요. 서진아도 함께 따라왔는데 계속 괜찮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안심시키려 했어요. 요즘 절식 프로그램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의사 앞에서도 서진아가 대신 설명했어요. 이모는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고요. 검사 결과는 의외였어요. 급격한 체중 감소와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노화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며 영양 보충과 충분한 휴식을 권했습니다. 봐요. 제가 말한 대로잖아요. 이모님께서 자연치유 과정을 겪고 계신 거예요. 서진아는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혜원 씨도 이모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유난스럽게 구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만 더 드릴 뿐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이모가 저를 꾸짖으셨어요. 혜원아, 진아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이모, 저는 그냥 걱정돼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잖아. 자꾸 이러면 진아가 부담스러워 할 거야. 이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과민한 건 아닐까? 의사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고, 서진아도 전문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병실에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진아가 보온병에 담아온 해독차 냄새가 며칠 전 이모 집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 금속성이면서 시큼한 냄새 말이에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차니까요.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냄새가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모가 변한 게 정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동네 사람들도 혜원이가 너무 오버한다. 이모님이 좋은 분 만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했죠. 저 혼자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모에 대한 걱정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모의 차가운 태도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를 키워주시면서 단 한 번도 차갑게 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요즘엔 마치 남처럼 대하세요. 그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이모 집에 들이닥칠 수도 없었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팩캠이었어요. 콩이를 보려고 설치해둔 그 앱 말이에요. 혹시 이걸로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단순히 이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려는 마음이었어요. 앱을 켜보니 콩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모는 보이지 않으셔서 아마 방에 계신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틈틈이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낮에는 이모가 TV를 보거나 차를 드시고 서진아가 가끔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정도였죠. 이상한 건 없을까? 제가 과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포기하려던 찰나에 경비반장 조문섭 씨를 마주쳤어요. 혜원 씨, 오늘은 그 여자분이 일찍 나가시더라고. 일찍이요? 응, 보통은 늦게까지 계시는데 오늘은 저녁 먹을 시간에 나가시더라고. 큰 가방은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조문섭 씨의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서진아가 없는 시간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날 밤부터 펫캠 촬영 시간과 각도를 바꿨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부엌이 보이는 각도로 녹화하기 시작했죠.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이모가 밤늦게 일어나서 물을 드시거나 콩이가 돌아다니는 정도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어요. 서진아가 새벽 2시쯤 이모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큰 가방을 들고 말이죠.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새벽에 왜 오는 걸까? 그것도 가방을 들고. 서진아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내서 준비하기 시작했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서진아가 다시 가방을 들고 조용히 나갔어요. 이모는 내내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부터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서진아의 방문 패턴, 시간, 행동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동료들이 혜원 씨, 요즘 왜 그래? 뭔가 걱정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쉽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아는 2-3일에 한 번씩 새벽에 와서 부엌에서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 날 이모의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고요.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서진아가 새벽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부엌 쪽 화면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서진아는 평소처럼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해서 보온병을 꺼냈죠. 이모가 평소 드시던 해독차를 담던 그 보온병이었어요. 먼저 찬물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했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했어요. 서진아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는 거예요. 라벨이 없는 작은 유리병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서진아는 그 병을 열고 흰 가루를 찬물에 톡톡 떨어뜨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이죠. 그리고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저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서진아가 혼잣말을 하는 거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야.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찬물을 보온병에 담으면서 다시 중얼거렸죠. 작업을 마친 서진아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확인하더니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화면이 흐릿해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혹시 이모의 반지? 그 생각이 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진아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번엔 더 분명하게 중얼거렸어요. 각서만 받으면 정리된다. 입모양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각서? 무슨 각서를 말하는 걸까? 모든 걸 정리한 서진아는 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나갔어요. 이모는 여전히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저는 즉시 녹화 파일을 백업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변호사인 대학 동기 한태주에게도 파일을 전송했어요. 태주야, 이거 좀 봐줄래?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한태주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혜원아,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서진아가 흰 가루를 넣는 모습, 혼잣말하는 모습,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가 과연 이모를 구할 수 있을지. 아침이 되자마자 한태주에게 연락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태주와 만나서 영상을 보여주니 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원아,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해. 게다가 펫캠 메타데이터로 조작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 한태주는 원칙적이면서도 의리가 있는 친구였어요. 대학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는데 변호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이모가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혜원아, 오늘 아침에 이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봐. 자연스럽게 한태주의 조언에 따라 이모에게 전화했어요. 다행히 이번엔 이모가 직접 받으셨어요. 혜원아,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았죠. 이모, 컨디션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그래. 요즘 좀 피곤해서.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럴까? 진아도 한 번 더 검사 받아보라고 하던데. 다행히 이모도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이모는 서진아와 함께 병원에 오셨어요. 저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태주도 변호사 신분으로 함께 왔어요. 만약을 위해 형사 한 분도 대기하고 있었고요. 병실에 들어간 서진아는 평소처럼 보온병을 꺼냈어요. 그 익숙한 보온병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모님, 해독차 드세요. 서진아가 컵에 차를 따르는데 그 순간 그 냄새가 다시 났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맡았던 그 금속성이면서 시큼한 냄새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컵, 잠깐만요. 서진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는 컵을 받아서 베드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녹화해둔 영상을 재생했죠. 이게 뭐예요? 서진아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화면에는 서진아가 새벽에 부엌에서 흰 가루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서진아가 소리를 지르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태주가 미리 연락해둔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서진아 씨, 노인 상해 및 재산 갈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님을 정성껏 돌보기만 했다고요. 서진아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형사들이 서진아의 가방을 열어보자 그 안에서 이모의 금반지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없어졌다던 바로 그 반지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형사의 말에 서진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게다가 경비반장 조문섭 씨의 목격 증언까지 더해지자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죠. 새벽마다 큰 가방 들고 들락거리던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조문섭 씨가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펫캠 영상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도 나왔어요. 조작 흔적이 전혀 없는 원본 영상이라는 게 확인됐죠. 서진아는 결국 체포됐고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됐어요. 이모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진아가 정말 그런 일을? 이모,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모의 손이 많이 마르고 차가워져 있었어요. 혜원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모,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모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진아가 체포된 후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서진아는 이모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속였던 거예요. 마음샘 웰리스라는 모임 자체가 허울 뿐이었어요. 외로운 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몸에 해로운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틈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속 포기 각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모에게도 그런 각서를 준비해뒀더라고요. 한태주가 수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혜원아, 정말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전부 수사 중이야. 서진아가 운영했던 모임 회원들은 모두 병원 검사를 받고 있고 모임이 완전히 해체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동안 속아서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이 많았다더라고요. 이모는 집중적인 영양치료를 받으셨어요. 몸속에 축적된 해로운 물질들을 빼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점점 좋아지고 계셨어요. 혜원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어. 며칠 후 이모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이모, 괜찮아요. 이모가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너는 나한테 딸 같은 존재인데. 이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서 울었죠. 이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엄마 같은 이모,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모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따뜻한 이모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집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서진아가 가져다 놓았던 수상한 물건들을 모두 치웠어요. 그 보온병이며 의심스러운 차 종류들, 그리고 온갖 건강 관련 서류들까지 모두 버렸죠. 그리고 이모가 직접 하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벽시계를 고치신 거예요. 이모부가 살아계실 때 선물해 주신 시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울지 않더라고. 이모는 그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시계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뻐꾹, 뻐꾹. 정각마다 들리는 그 소리가 무척 반가웠어요. 마치 우리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콩이도 예전보다 활기차졌어요. 이모가 건강해지시니 콩이도 기운이 났나 봐요. 이모 무릎에 올라가서 골골거리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혜원아, 이제 정말 괜찮을까? 어느 날 이모가 불안한 듯 물으셨어요. 네, 이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모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젠 제가 이모를 지켜드릴 차례였죠. 한 달 후 이모는 거의 예전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도 보이셨죠. 그날은 제가 이모에게 된장찌개를 끓여드렸어요. 이모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거든요. 혜원아,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이모가 한 숟가락 드시고 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드셔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해준 밥이라서 더 맛있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정말 소중한 일상이 돌아온 거였어요. 이모는 다시 수선집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어디 아프셨냐며 걱정해 주셔서 이모도 많이 기뻐하셨죠. 혜원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운 조카야. 이모가 손님들에게 저 자랑을 하시는 걸 들으니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경비 반장 조문섭 씨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혜원 씨 덕분에 큰일 안 났네. 역시 가족이 최고야.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저를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난스럽다고 하셨는데 이젠 책임감 있다고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첫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이모를 잃을 뻔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두 번째는 의심하는 용기였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제 직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모를 구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과도한 친절의 위험성이었어요. 서진아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한 분 같았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었죠. 특히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가 이렇게 교묘할 줄 몰랐어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혜원아, 이제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세요. 저도요, 이모.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하지만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 요즘 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혹시 저희 이모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서요. 가끔 경비반장 조문섭 씨와 이야기하면서 동네 상황을 파악하기도 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이웃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거든요. 조문섭 씨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모는 콩이와 함께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세요. 벽시계는 정각마다 뻐꾹뻐꾹 울리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 소리가 들려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아요. 가족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갑자기 달라진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특히 과도한 친절로 누군가를 고립시키려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 보시길 바라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소중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